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리함수와 그래프, 그 첫 번째 유리함수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는 유리식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유리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여러분, 유리수는 무엇이었냐면 정수 A, B에 대하여 단 B는 0이 아닌 조건이 있죠. 자, B분의 A 꼴의 수를 유리수라고 합니다. 자,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모에 있는 값은 0이 나올 수가 없다. 이거 조심해야 되죠. 자, 예를 들어보면 3, 2분의 7 이와 같은 것들이 유리수인데요. 자, 3은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네, 1분의 3과 똑같죠? 따라서 분수꼴로 표현이 가능하므로 유리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모든 정수는 3과 같은 2나 5나 이런 것들은 모두 유리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왜냐하면 어떤 정수 A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정수 A는 1분의 A와 같은 것이죠. 따라서 분수꼴로 표현이 가능하므로 모든 정수는 유리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유리수의 구조는 크게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한 번 더 다시 적어보면 정수는 음의 정수, 0, 양의 정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도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7 이와 같은 분수꼴의 숫자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되겠죠. 자, 이제 우리 유리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유리수와 비교를 하면서 보면 좋은데요. 자, 유리수는 정수가 아니라 다항식 A, B에 대하여 B분의 A 꼴의 식을 유리식이라고 합니다. 자, 역시 유리수와 비슷하게 분모에 있는 B는 절대 0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분수 모양의 식을 유리식이라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보면 x 플러스 1이나 3이나 x분의 2나 x제곱분의 x 플러스 1 이런 것들이 모두 유리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x 플러스 1의 경우에는 1분의 x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역시 3도 1분의 3이 되죠. 그러니까 유리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모든 다항식은 마찬가지로 유리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다항식을 fx라고 하면 이 fx는 역시 1분의 fx와 같죠, 여러분? 맞나요? 그런데 이 1이란 것도 다항식에 맞기 때문에 분수 모양의 식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유리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비슷하게 유리식의 구조도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때 이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은 분수 모양의 식이므로 쉽게 분수식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역시 예를 적어보면 1이나 x제곱 마이너스 3이나 5x 플러스 2나 이런 것들이 다항식이 될 것이고요. 다음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은 x분의 1이나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분의 x 마이너스 1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이 되겠죠. 자, 유리식이 어떤 건지는 되게 쉽죠. 분수 모양의 다항식 이런 것들이 유리식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유리식의 계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원래 좀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므로 두 문제만 간단하게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리식의 계산은 유리수 계산과 동일하게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간단하게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은 어떻게 계산하죠? 이런 유리수 계산은 어떻게 했죠? 자, 분모가 현재 다르죠? 분모가 다를 때 어떻게 하나요? 네,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주고 계산하는 거죠. 우린 그것을 통분이라고 합니다. 자, 통분을 한번 해보면 6분의 3 마이너스 6분의 2가 되고요. 자, 이제 분모가 공통분모 6이 되었기 때문에 분모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분자끼리만 빼주면 계산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유리수의 곱셈은 어떻게 계산하죠? 바로 어떻게? 대각선으로 2와 2 약분 가능하고요. 3과 6이 약분 가능하죠. 그럼 남는 것은 2분의 1이 되겠죠? 이게 유리수의 사칙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유리식도 똑같습니다. 먼저 보면 x분의 1 마이너스 x네요. 현재 분모가 같나요? 다른가요? 다르기 때문에 먼저 통분을 해주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x도 분모를 x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아래 위에 x를 곱해야 되죠. 그럼 여기는 x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분모가 공통이 되었기 때문에 분자끼리만 계산을 하면 x분의 1 마이너스 x제곱이 답이 되겠죠? 자, 더 이상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여러분. 대각선으로 약분 가능한 것이 있는지 보아야 하는데 먼저 여러분 인수분해가 안 되어 있네요. 인수분해를 먼저 하고 대각선으로 약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있는 얘는 공통인수 x로 묶어냅시다. 자, 뒤쪽은 자, x 플러스 3 x 빼기 3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자, 이제 대각선으로 약분을 한번 해볼게요. x 플러스 2 x 플러스 2 약분되고 x 플러스 3 x 플러스 3이 같으니까 약분되겠죠. 자, 이제 남은 것들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 1번. 다음 중에서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을 모두 찾으시오. 자, 1번은 여러분 어렵지는 않은데 좀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2분의 x 플러스 1을 봅시다. 이것은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일까요? 일단 여러분 넓은 범위에서 보면 유리식은 맞죠. 하지만 이게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일까요? 일단 분수꼴로 생겼기 때문에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값을 한번 좀 뜯어보면요, 얘는 2분의 1x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얘는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모양은 어떻게 보면 ax 플러스 b 꼴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따라서 이것은 엄밀하게 보면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이 아니라 다항식이 되는 거죠. 다항식. 따라서 2분의 x 플러스 1은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은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 자, 분자가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되죠. 자, 분자 분모 약분 되나요? 안 되죠.
따라서 분모에도 다항식, 분자에도 다항식이기 때문에 얘는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이 맞겠죠. 자, 다음 세 번째도 인수분해 안 되고 약분도 안 되죠. 분모에도 다항식, 분자에도 다항식,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이 맞겠죠. 다음 세 번째, 뭐 한번 통분을 한번 해보면요, 2x분의 x 마이너스 2x분의 2가 되고 2x분의 x 마이너스 2가 되죠. 역시 더 이상 약분도 안 되고 인수분해 안 되죠. 따라서 분모에도 문자 x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이 되겠죠. 자, 마지막 x 플러스 3분의 1은 역시 크게 봤을 때 어떤 꼴이다? ax 플러스 b 꼴이죠. 따라서 분수식이 아닌 다항식 꼴이므로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쉽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자, 유리수 계산과 매우 유사하므로 자, 편하게 생각해 봅시다. 자, 역시 분모가 현재 같지 않은 덧셈과 뺄셈이죠. 따라서 뭐부터 한다? 통분부터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통의 분모. 자, 얘가 이렇게 되려면 x 플러스 1을 분자 분모에 곱해줘야 되죠. 자, 이것도 공통 분모는 얘죠. 양변에 아래 위로 x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므로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분모가 똑같죠. 따라서 어떻게 계산한다? 분자끼리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을 더하면 2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더 이상 약분이 불가능하니까 더 이상 계산할 수 있는 게 없죠. 여기서 계산을 종료하고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여러분 다항식의 유리식의 나눗셈이네요. 자, 여러분 우리 분수에서 나눗셈이 나오면 나눗셈을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치해주죠. 똑같이 얘도 나눗셈을 곱하기로 바꿔주는 대신에 역수치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인수분해부터 해볼게요. 위의 식을 인수분해하면 x-4에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리고 얘도 인수분해를 하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일단 인수분해를 먼저 했습니다. 다음 나눗셈을 어떻게 할까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주고 역수를 취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약분해 볼게요. x 빼기 1, x 빼기 1,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4. 따라서 남는 것은 x 플러스 1이 두 개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했던 유리함수가 등장했습니다. 자, 여러분 유리함수도 편하게 쉽게 받아들이면 되는데요. 자, 함수 y는 fx에서 이 뒤에 있는 이 fx가 어떤 식일 때? 유리식 모양의 함수일 때 이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합니다. 즉 y는 유리식 모양의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한다. 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역시 유리함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다항함수와 분수함수로 분류가 됩니다. 다항함수는 우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죠. 바로 y는 fx에서 이 fx가 다항식이면 다항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분수함수는 y는 fx에서 이 fx가 다항식이 아닌 분수식이면 분수함수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여러분 이름 자체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다항함수와 분수 모양의 함수를 모두 유리함수라고 한다. 뭐 이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유리함수의 정의역. 자, 유리함수는 다항함수와 분수함수가 있다고 그랬죠. 자, 다항함수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당연히 실수 전체가 모두 정의역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수함수는 분모와 분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분수에서 분모는 절대 무엇이 될 수 없다? 이 분모는 절대 0은 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이게 중요하겠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이 아니라 없어도 반드시 분모는 어때야 된다? 0이 하지 않게 하는 그런 실수만 모아놓은 것들이 정의역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밑에 예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자, y는 x-1분의 2라는 유리함수가 있죠. 역시 분수 모양의 함수므로 유리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얘의 정의역을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아까 뭐라고 했죠? 분모는 0이 될 수 없다. 따라서 x 빼기 1이 0이 될 수 없겠죠. 즉 x는 1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함수의 정의역은 x바.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 1만 아니면 모두 괜찮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것이 정의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의 1번. 역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므로 x 플러스 3이 0이 될 수 없겠죠. 따라서 x는 어떤 값이 될 수 없죠? 마이너스 3만 아니면 분모가 0이 안 되겠죠. 자, 따라서 x바. x는 마이너스 3이 아닌 모든 실수. 이게 정의역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2x-4가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x가 2만 아니면 이 분모가 0이 되진 않겠네요. 따라서 정의역은 x바.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 네, 이렇게 정의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리함수 y는 x분의 k 꼴의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1번, 2번, 3번에 세 가지 유리함수 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4번에서 정리를 통해서 그 성질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y는 x분의 2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아직 배우지 않은 그래프지만 여러분 점을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그래프를 만들 수 있죠. 그렇게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x에 1을 대입하면 1분의 2니까 y는 2가 되죠. 따라서 1,2인 점을 지나야 합니다. 자, x에 2를 대입하면 y 1이니까 2,1. 4를 대입하면 2분의 1이니까 4,2분의 1. 그리고 여러분 x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2분의 1분의 2니까 번분수 계산하면 4가 나오죠. 따라서 2분의 1,4. 자, 이 네 가지 점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어떤 부드러운 곡선의 그래프를 얻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x가 음수도 가질 수 있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따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4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여기. 자, 역시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이런 곡선의 그래프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바로 이 파란색 그래프가 y는 x분의 2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의 모양을 여러분 잠깐 좀 관찰을 해보면, 먼저 여러분 오른쪽을 보면 x가 0에 가까워질수록 y 그래프는 위쪽으로 올라가죠. 한없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x가 한없이 커지면, 오른쪽으로 쭉 가면 그래프는 점점점 내려오지만 이 x축 밑으로 내려오진 않죠. x축이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x축과 만나진 않네요. 자, 그리고 왼쪽을 보면 역시 y가 음의 방향에서 0으로 가까워지면 그래프는 한없이 내려가고, x가 왼쪽으로 마이너스 값으로 점점 작아지면 역시 x축이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만나진 않죠. 이게 여러분 첫 번째 특성이고요. 또 어때 보이죠? 자, 또 보면 여러분 이 점을 원점과 연결하면 대칭이 되는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되죠, 여러분. 따라서 이 오른쪽 위에 있는 그래프와 왼쪽 아래의 그래프는 이 원점에 대해서 점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y는 x분의 2의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분의 2의 그래프에 대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점을 찍어서 연결해 볼게요.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다시요, 여러분. 자, 얘는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대칭 이동을 이용하여 그려보자라고 했네요. 자, 여러분 봅시다. 자, y는 x분의 2의 그래프가 있다고 할게요. 이때 이 x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대입을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x분의 2가 되고, 이것은 곧 마이너스의 x분의 2의 그래프가 되죠. 따라서 이 y는 마이너스 x분의 2의 그래프는 x 자리에 빼기 x를 대입하면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x 자리에 빼기 x를 대입해서 얻어내는 대칭 이동은 무엇이죠? 그쵸, 바로 y축 대칭 이동이 되겠죠? 자, 그러면 빨간색으로 이 파란색 그래프를 y축으로 대칭 이동해서 y는 마이너스 x분의 2의 그래프를 얻어볼게요. 자, 먼저 오른쪽 위를 y축으로 접으면 이렇게 점들이 먼저 이동이 될 것이고, 얘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역시 왼쪽 아래를 y축으로 접으면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죠. 자, 아마 이런 식으로 대칭 이동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역시 이게 바로 y는 마이너스 x분의 2의 그래프가 될 것이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y는 x분의 1. 자, 1을 대입하면 1,1, 2를 대입하면 2분의 1, 2,2분의 1, 4를 대입하면 4분의 1, 4,4분의 1. 자, 2분의 1을 대입하면 2분의 1분의 1이니까 2를 얻을 수 있고요. 이 점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역시 음수 쪽에서도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초록색 그래프를 좀 보면요, 이 파란색과 무엇이 다르죠? 이 파란색 그래프보다 약간 안쪽에 그려졌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4번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리함수 y는 x분의 k의 그래프는, 자, 첫 번째 여러분, 정의역은 무엇일까요? 정의역은 이 분모에 있는 x가 0을 가질 수 없으므로 x바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가질 수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치역을 보겠습니다. 치역. 자, 치역은 여러분 y가 함수값이 가지는 값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것들이 치역이죠. 그럼 여러분 이 위에 그래프에서 혹시 그래프가 가지지 않는 y값이 있을까요? 한번 아무 곳에나 가로로 선을 그어보면, 자, 여러분 그래프랑 만나나요? 만나지 않나요? 어디를 그어도 그래프가 모두 교점이 생기죠. 하지만 여러분, 자, 이 x축에 가로로 선을 그으면 그래프랑 만나나요? 만나지 않나요? 만나지 않죠? 따라서 바로 y는 0 값은 가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여기 아래에 적어보면, 자, y바 0을 가지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가짐으로 0이 아닌 모든 실수를 치역으로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세 번째. 자, 여러분 점근선이란 말이 나오는데, 자, 이 점근선은 무엇이냐면 함수의 그래프가 점근선, 점점 가까워진다, 점점 가까워지는, 다가가는 직선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점근선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점근선은 이때 다가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가까이 다가갈 뿐 절대 만나지는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점근선입니다. 그럼 여러분 위에 있는 이 파란색, 빨강색, 초록색 이 세 가지 그래프가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다가가는 직선은 무엇일까요? 바로 x축, 여러분. 이 x축과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죠. 따라서 x축은 점근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점점 좀 위로 가면 어떻게 되죠? 역시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고, 아래로 가도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죠. 따라서 이 y축도 점근선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점근선은 x축과 y축, 이 두 가지가 점근선인데요. x축의 함수식은 y는 0이고요. y축의 식은 x는 0이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4 봅시다. 4. 여러분 네 번째. 자, y는 x분의 k의 그래프에서 이 k 값이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y는 x분의 2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분의 2, 즉 파란색 그래프와 빨간색 그래프를 보면 차이를 알 수 있겠죠. 먼저 k가 0보다 클 때, 파란색 그래프가 0보다 클 때죠. 파란색 그래프는 현재 어디를 지나죠?
바로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난다. 자, 그의 반면에 K가 0보다 작은 음수일 때 이 빨간색 그래프는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죠. 따라서 이거는 2와 4사분면을 지난다. 자, 다음 5번째 여러분. 절대값 K의 값이 클수록 그래프가 어디로부터 멀어지거나 가까워진다를 대답하라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 y는 x분의 2 이 파란색 그래프와 y는 x분의 1 초록색 그래프를 보면 현재 2는 값이 크고 1은 작지요. 자, 2는 크니까 바깥쪽에 그려지고 1은 작으니까 더 안쪽에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로부터 가까울까요? 바로 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가깝고 더 멀다, 가깝고 멀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 내용을 밑에 정리를 하면, 자, 절대값 K의 값이 클수록, 분자의 값이 클수록 그래프가 어디로부터? 원점으로부터 더 클수록이니까 멀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6번째. 아까 여러분 대칭성에 대해서 제가 말을 했었죠. 원점으로 그래프는 다 점대칭 이동되는 거죠. 따라서 그래프는 어디에 대해서? 원점 0,0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점이란 것은 사실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냐면, 아까 여러분 점근선이 X축과 Y축이었죠? 이 두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죠? 바로 원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점대칭에서 그래프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점근선의 교점, 즉 X축과 Y축이 만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니은 선대칭. 자, 그래프는 자, 여러분 역시 또 파란색 그래프를 잠깐 보면, 여러분 이 그래프는 아까 점대칭으로 할 때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었는데, 또 여러분 볼까요? 이런 직선을 한번 봅시다. 이 직선으로 파란색을 접으면 접힐까요? 안 접힐까요? 접히죠. 초록색도 접히죠. 따라서 이런 유리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y는 x인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있을까요? 자, 또 어떤 직선으로 접으면 접힐 것 같나요? 파란색을 여러분 이렇게도 접을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죠. 자, 이렇게 접어도 여기 있는 부분과 여기 있는 부분이 접히겠죠. 마찬가지로 이곳과 이곳도 접힐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점 대칭도 되지만 선 대칭도 되는데요. 자, 이 그래프는 어디에 대해서? y는 x인 직선과 y는 마이너스 x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데, 이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의 이 직선은 어디를 지나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런데 그 원점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점근선의 교점이 원점이죠. 이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 1. y는 x 그리고 마이너스 1도 대칭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다시 한번 위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또 암기한 상태로 다음 4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먼저 x축, y축을 그려주고요. 자, 여러분 봅시다. y는 마이너스 x분의 3의 그래프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3과 똑같죠. 자, 첫 번째 여러분, 위의 분자가 음수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1사분면, 3사분면과 2사분면, 4사분면 중에서 2와 4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위에 있는 마이너스 3은 절대값을 씌우면 3이죠. 이 3은 약간 큰 편이므로 이 원점으로부터 좀 더 멀리 그려줘야 되겠죠.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런 y는 x분의 k 꼴 그래프는 점근선이 무엇이다? x축과 y축, 이게 점근선이 되고요. 자, 또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죠? 첫 번째,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 이동이 일어나고 또 어디에도 대칭이죠? 바로 y는 x와 이 y는 마이너스 x로 접으면 완전히 포개지게 겹칠 수 있죠. 따라서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선대칭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 번 더 2번에서 복습을 해보면요. 자, y는 3x분의 1의 그래프는 y는 3분의 1 곱하기 x분의 1과 똑같은 값이고요. 또 앞에 있는 이 값을 분자 위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x분의 3분의 1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분자를 보면 여러분 역시 양인가요, 음인가요? 3분의 1은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어디 그려진다? 먼저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3분의 1은 작은 값이므로 아마 원점에 가깝게 그려야 되겠죠. 따라서 그려보면 좀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원점에 가까이 있는 그래프가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점근선은 뭐죠? x축과 y축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이 두 점근선의 교점인 원점에 대해서 무엇이 일어난다? 이런 점대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점근선의 교점이면서 기울기가 1인 이 y는 x의 그래프로 접어도 접히고 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마이너스 x 그래프로 접어도 완전히 포개지죠. 따라서 두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도 일어난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는 유리함수 y는 x-p분의 k 플러스 q의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식을 한번 잘 볼게요. 이 식에서 q를 왼쪽으로 한번 이항을 한번 해보면 y-q는 x-p분의 k
이렇게 식을 변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식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y는 x분의 k, 자, 이 두 식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y는 x분의 k를 이 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어떤 게 달라졌는지 좀 살펴보면, 여러분, x가 x-p로 변했고 y는 y-q로 변했죠. 위에 분자에 있는 k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x가 x-p가 되려면 x축으로 얼마만큼? p만큼 평행 이동하고, y가 y-q가 되려면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밑에 있는 2번의 빈칸을 채워보면, 자, 이 그래프는 앞에서 배웠던 y는 x분의 k의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해서 얻은 그래프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그래프를 진짜 시키는 대로 한번 정말로 평행 이동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y는 x분의 k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y는 x분의 k의 그래프는 이거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 그래프가 y는 x분의 k의 그래프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이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p의 값을 여기라고 하고 q의 값을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아까 먼저 왼쪽을 보면 점근선이 x축, y축, 그리고 이 두 점근선의 교점인 0,0에서 점대칭이 일어났죠? 맞나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이 0,0도 어떻게 될까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할 거니까 아마 이 0,0이 이렇게 이 0,0이 아마 p,q로 평행 이동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는 점근선도 x축, y축이었다면 지금의 점근선은 어떻게 되겠죠? 먼저 얘는 y는 q, 그리고 얘는 x는 p. 바로 이 두 식이 점근선이 되고, 이 두 점근선의 교점인 p,q에서 점대칭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자연스럽게 그려보면, 저 그래프는 이렇게 이동되고 아래는 이렇게 평행 이동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두 번째 그래프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을 간단하게 평행 이동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쉬운 그래프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전혀 새로운 그래프가 아니라 이미 배웠던 것을 평행 이동만 하면 간단하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러면 저 내용을 기억하면서 정리를 해보면, 자, 어떻게 점근선이 되었죠? 원래 y는 x분의 k의 꼴의 그래프의 점근선은 x축과 y축이었죠. x축은 y는 0이고 y축은 x는 0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 이게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면서 y는 q, x는 p 이렇게 점근선이 이동했다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여기를 p라 하고 여기를 q라 하면, 자,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점근선이 x축에서 y는 q로 이동되고 또 y축이 x는 p로 이동됩니다. 점근선이 이렇게 평행 이동되죠. 따라서 바로 이 p, q에서 점대칭이 일어나겠죠. 자, 기존에 k가 0보다 클 때는 1사분면 3사분면이었죠. 역시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를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역시 P, Q라고 하면 먼저 점근선을 그리고 이 점근선의 교점인 P, Q에서 점대칭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분자가 음수면 K가 0보다 작으면 아까 2사분면 4사분면에 그려졌죠. 역시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K가 0보다 작은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성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y는 x-p분의 k 플러스 q 이 꼴의 그래프의 성질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정의역입니다. 자, 정의역은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죠. 그런데 분모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x가 p가 될 수 없겠죠. 따라서 x는 p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치역이요. 자, 치역은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y는 q와 가까워질 뿐 절대 만나진 않죠. 따라서 만나지 않기 때문에 y가 q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y는 q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죠. 자, 다음 대칭성입니다. 자,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이 그래프는 어떤 점에 대해서? 네, 바로 이 P, Q에 대해서 이렇게 점대칭이 일어난다고 앞에서 설명했었죠. 자, 이를 적어보면 이 그래프는 어떤 점에 대해서? 네, P, Q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 근데 이 P, Q는 어떻게 해서 얻은 점이죠? 바로 두 점근선이 만나는 교점이 P, Q죠. 자, 따라서 이 P, Q는 두 점근선의 교점이었다.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이 유리함수 그래프는 선대칭도 일어나고 있는데, 자, 선대칭은 어떻게 선대칭일까요? 아까 기울기가 얼마였죠? 기울기가 1이면서 점대칭인 P, Q를 지나는, 자, 여러분, 이 직선으로 접으면 완전히 포개지겠죠. 그리고 하나 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 역시 이 직선으로 접어도 완전히 포개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적어보면, 자, 여러분, 기울기가 얼마라고요? 네, 1과 마이너스 1이 기울기죠. 그리고 P, Q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P를 지나기 위해서 x-p, Q를 지나기 위해서 y-q. 역시 여기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P를 지나고 Q를 지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더 쉽게 이해를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다음 질문에 대답을 해 보시오. 자, 한번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좌표 평면을 그리고요. 자, 먼저 점근선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자, 분모를 보면 x 플러스 2네요. 따라서 거꾸로 점근선은 0이 되게 하는 값인 마이너스 2에서 점근선이 그어지겠죠. 자, 그리고 뒤쪽을 보면 마이너스 1이죠. y는 마이너스 1인 곳에서 점근선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두 점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자, 한번 적어보면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2와 y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고요. 자, 두 점근선의 교점이 바로 아까 대칭점이 되었죠. 따라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대칭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정역은 x는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될 것이고, 치역은 y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죠. 자, 여러분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가끔 문제에서 이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자, 이 그래프는 몇 사분면을 지나는가?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이 그래프의 y절편까지를 찾아줘야 되는데요. 자, y절편은 여러분, y절편은 x가 0일 때의 값이죠. 0일 때의 y값을 의미하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에 x에 0을 대입하면 2분의 4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1이 되죠. 따라서 0,1인 곳을 지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제 그려볼게요, 여러분. 자, 분자를 보면 현재 4죠. 4기 때문에 여기가 양수면 그래프는 몇 사분면 느낌으로 그려진다? 네, 1사분면과 3사분면 느낌으로 그려진다고 했죠. 따라서 이 그래프는 점근선에서 1사분면과 3사분면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몇 사분면을 지나느냐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사분면 지나는가요? 분명히 여기에 1사분면을 지나는 곳이 있죠. 따라서 1사분면 지나고요. 다음 2사분면을 지나는 부분이 있나요? 역시 이만큼이 2사분면을 지나고 있죠. 2사분면도 실제로 지납니다. 역시 3사분면도 지나고요. 마지막 4사분면을 보면 역시 이만큼 4사분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죠. 네, 4사분면도 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몇 사분면을 지나는가에 대한 대답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